나이가 들수록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젊을 때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호해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게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로 간주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친척,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도 당신이 무조건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당연한 듯 더 요구합니다. 친척들은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무한 ATM처럼 여깁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른이 왜 그렇게 독하게 구냐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 인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일부러 적게 주는 장사꾼, 모임에서 당신에게만 비용을 더 부담시키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약해진다는 걸 눈치채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해지고 거절할 줄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도 내야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고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참을수록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양보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당신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심지어는 오랜 친구까지도 당신을 점점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이들의 관심 바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른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잃는 순간 삶은 초라해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도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도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버려진 부모들,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는 노인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내가 참자. 배우자가 나를 외면해도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헌신할 수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가족들은 이제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사회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철저히 버려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함부로 퍼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내 것도 중요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버려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잔인한 것이 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외면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못 주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인맥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돈이 없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는 노인에게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선뜻 도와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좋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써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나는 못 도와줘. 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거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돈도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신은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배신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미리 요구할 때, 친척이 어려운 일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친구가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가도 오히려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믿고 돈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돌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리면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경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게 믿어주다가는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병들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파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래 아프면 짐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요, 점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도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독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남겨지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납니다. 젊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젊을 때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호해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게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로 간주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친척,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도 당신이 무조건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당연한 듯 더 요구합니다. 친척들은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무한 ATM처럼 여깁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른이 왜 그렇게 독하게 구냐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 인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일부러 적게 주는 장사꾼, 모임에서 당신에게만 비용을 더 부담시키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약해진다는 걸 눈치채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해지고 거절할 줄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도 내야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고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참을수록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양보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당신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심지어는 오랜 친구까지도 당신을 점점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이들의 관심 받기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른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잃는 순간 삶은 초라해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도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도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버려진 부모들,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는 노인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내가 참자. 배우자가 나를 외면해도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헌신할 수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가족들은 이제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사회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철저히 버려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함부로 퍼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내 것도 중요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버려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잔인한 것이 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외면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못 주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인맥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돈이 없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는 노인에게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선뜻 도와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좋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써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나는 못 도와줘. 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거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돈도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신은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배신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미리 요구할 때, 친척이 어려운 일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친구가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가도 오히려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믿고 돈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돌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리면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경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게 믿어주다가는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병들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파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래 아프면 짐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요, 점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도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독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남겨지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납니다. 젊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젊을 때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호해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게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려로 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로 간주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친척, 자식, 심지어 손주까지도 당신이 무조건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가면서도 갚지 않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당연한 듯 더 요구합니다. 친척들은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무한 ATM처럼 여깁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른이 왜 그렇게 독하게 구냐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 인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일부러 적게 주는 장사꾼, 모임에서 당신에게만 비용을 더 부담시키려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약해진다는 걸 눈치채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호해지고 거절할 줄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화도 내야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지 않고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참을수록 젊은 시절처럼 남에게 양보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점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당신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심지어는 오랜 친구까지도 당신을 점점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이들의 관심 받기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른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잃는 순간 삶은 초라해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효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도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도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버려진 부모들,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는 노인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내가 참자. 배우자가 나를 외면해도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헌신할 수 없을 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가족들은 이제 우리도 힘들다며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도 사회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철저히 버려졌구나.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함부로 퍼주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내 것도 중요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버려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잔인한 것이 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이 아무리 화목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외면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계속 손을 벌리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못 주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인맥으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돈이 없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돈이 없는 노인에게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선뜻 도와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좋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생명줄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써야 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나는 못 도와줘. 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거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돈도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신은 더 잔인해집니다. 젊을 때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배신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미리 요구할 때, 친척이 어려운 일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친구가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가도 오히려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믿고 돈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돌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리면 의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경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내 돈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게 믿어주다가는 모든 걸 잃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독한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병들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두가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파도 참으며 살아온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오래 아프면 짐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병이 길어지면요, 점점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도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독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남겨지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납니다. 젊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챙겨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십시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누구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겠지. 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혼 후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외로움, 바닥나는 노후 자금, 서로를 갉아먹는 갈등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가 나았을 텐데. 한때는 설렘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하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6가지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재혼을 후회하는 순간은 성적 취향이나 욕구 차이가 너무 클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성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지. 남은 삶, 서로를 더 따뜻하게 채워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막상 함께 살아보니 성적 욕구나 취향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느 한쪽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상대방은 성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애정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다른 건가? 특히 한쪽이 적극적인데 상대방이 소극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상대방이 피하거나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거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그 순간부터 성적 불만과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부부관계는 결국 형식적인 동거로 변해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성적 취향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나는 평범한 스킨십과 애정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형태의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감정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방은 성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재혼을 후회하는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혼자가 나았을 텐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조차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면 점점 더 참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 쌓인 불만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차라리 서로 각자의 방에서 따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혼이 주었던 설렘과 기대는 모두 사라지고 나는 왜 이 결혼을 했을까? 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감정과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배우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상대방과의 거리는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혼자라도 외롭지만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은 더 끔찍하다. 노년의 재혼이 행복이 되려면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이 아니라 성적 욕구와 취향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결국 욕구 불만과 성적 갈등 속에서 외로움만 깊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맞춰갈 수 있지만 성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재혼 후 오히려 자유를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혼자가 아니니 더 행복하겠지, 서로 기대며 편안하게 살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오히려 자유를 잃고 이전보다 더 답답하고 억눌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일 땐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살 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든 밤늦게까지 TV를 보든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일에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일 때는 자유롭던 삶이 재혼 후에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더욱 답답한 것은 배우자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입니다. 나는 오랜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이제 결혼했으니 자제해야지, 쓸데없이 바깥 활동이 많네 라며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감시받고 제한됩니다. 심지어 취미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끊임없이 TV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나를 두고 혼자 가겠다고 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분과 요구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결혼을 한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의무를 떠안은 거야? 더 심각한 경우는 배우자가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챙기며 의지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심심한데 당신 뭐 안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점점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원하던 건 평등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을 돌보는 역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재혼을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혼 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외롭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나았겠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 재혼 후 배우자에게 맞춰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입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성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존중해 줄 사람인지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면 결국 혼자일 때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이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기대했던 사람과 다를 때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누구나 설렙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봐야지. 이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겠지. 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재혼을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면 감춰졌던 단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불편하게 느껴지고 말투 하나에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여준 모습이 가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실망감은 배가 됩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로맨틱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낭비벽이 심하다거나 가정적일 줄 알았는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거나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더 심각한 경우는 배우자가 예전 배우자와 비교하거나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재혼 후에는 상대방이 끊임없이 과거 배우자를 언급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내 전 부인은 이렇게 안 했는데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관심할 때도 큰 후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기대했던 다정한 대화는 없고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일상이 되면 내가 왜 결혼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서로에게 맞춰가며 노력할 힘이라도 있었지만 노년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타협하기보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충돌이 반복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재혼을 후회하는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혼자였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컸어도 현실은 다릅니다. 결국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결혼 후 눈앞에 펼쳐지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결혼을 서두르면 결국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그 차이가 고통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면 모든 것이 더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혼 후 상대방이 집안일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재혼했지? 집안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루 한두 번 해야 하는 설거지, 끊임없이 쌓이는 빨래, 먼지가 쌓이는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쓰레기 정리까지. 그런데 배우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쉽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배우자가 집안일을 당연히 내 몫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혼자 했으면서 왜 불평해? 라는 말이라도 듣는 날엔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혼자 살 때도 집안일을 했지만 최소한 나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까지 챙겨야 하니 부담은 2배가 됩니다. 내가 가정부야? 배우자야? 이런 불만이 쌓이면 대화할 때마다 짜증이 묻어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는 원래 집안일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 같은 핑계를 대면서 요지부동입니다.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깊은 후회가 몰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허리는 자꾸 쑤시고 무릎은 아파오는데 상대방은 도와줄 생각도 없이 무심히 바라볼 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았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재혼을 하면 혼자보다 삶이 편해질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서도 불만은 많다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집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빨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같은 불평을 들을 때마다 후회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런 문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던 사이도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애정을 느끼기는커녕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고 더 피곤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집안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가정부처럼 살아야 하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안일을 함께하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5번째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싸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문제가 생기는 순간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변합니다. 재혼 후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나의 돈을 당연한 듯 쓰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원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 문제였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어느 순간 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내 돈을 쓰는 거야?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친척들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돕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배우자는 불만을 품고 도와주면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내가 이 결혼에서 잃는 게 더 많은 건가? 재산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나 몰래 내 명의의 재산을 손대려 한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재혼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남은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 돈은 우리 부모님 몫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인생 최악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피 말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는 없었을 텐데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돈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결혼했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싸우고 돈이 많으면 빼앗기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재혼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재산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6번째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클 때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방식은 고착화되기 마련이고 바꾸려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재혼 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후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 알았다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잠자는 시간부터 식사 습관, 청소 방식, 돈 쓰는 방식, 심지어 TV 채널 선택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인데 배우자는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한밤중에 냉장고를 뒤지는 타입이라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식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싶지만 배우자는 매번 외식을 원합니다. 나는 깔끔한 집을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정리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하루 이틀 겪으면 참을 만하지만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더 황당한 순간은 배우자가 내 생활 방식을 바꾸려 들 때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결국 끊임없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차이조차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로 적당히 맞춰가며 살면 된다고? 그게 말처럼 쉬우면 이런 고민도 없겠지. 심지어 생활 방식 차이가 취미 생활이나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한 취미를 즐기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집에 자주 초대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외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활발하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집에서만 있으려 한다면 답답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결국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결국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면 결혼 생활은 고통이 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면 차라리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생활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외롭다고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쉽게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인지 철저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남은 생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자연스럽게 재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만 믿고 섣불리 결혼을 결정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노년의 재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 재산, 가족관계, 생활 방식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갈등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절대 재혼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노년 재혼의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철천지원수가 되고 법정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며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부모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새 배우자는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돈 문제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경제권을 쥐고 자식들을 배제하거나 교묘하게 부모를 조종해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부모를 고립시켜 자식들과 연락조차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망 후 벌어지는 상속 전쟁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재혼을 한 순간 자식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내몰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을 저 인간이 가져가선 안 돼. 라는 분노가 들끓고 결국 법정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원수로 갈라섭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기본이고 어떤 경우엔 부모가 죽었어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일까지 생깁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를 부추겨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아예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식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 간의 파탄,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혼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면 노년의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결국 당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년의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순간 그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굴레를 뒤집어 쓰고 속박당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배우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순간 내 생활은 완전히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싶은 TV를 보는 것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여행이라도 가려 하면 왜 나를 두고 가냐? 는 불만이 쏟아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면 늙어서 철없는 짓 한다며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내 인생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끔찍한 건 상대 배우자의 가족까지 내 삶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간섭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건강이 안 좋다면 이제부터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남의 병수발까지 떠안고 남은 인생을 병원과 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결국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은커녕 또 한 번의 희생과 인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야 감정이 식으면 갈라서면 그만이었지만 노년에는 이혼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며 무엇보다 정작 이혼을 하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갇혀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면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자유이며
한번 잃어버린 자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재혼할 경우 서로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순간 기존의 가족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할 경우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사소한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성인이더라도 부모의 재혼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부모를 챙겨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의 재산이 저쪽 가족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생기고 이것이 곧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재산 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부모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순간에 오해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를 경계하며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자녀들 사이에서는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끼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까지 원망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저쪽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무너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 후 자녀들이 왕래를 끊거나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재혼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는데 오히려 친자식들과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배우자를 얻었지만 평생을 함께했던 자녀들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녀들에게 돌아갈 곳조차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은 결코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녀들까지 엮이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평생 함께했던 가족이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노년에는 그 변수가 더욱 예리하게 작용합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문제가 쌓여갑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시간도 기력도 부족합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갑자기 병을 앓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희생으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병원과 집을 오가는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내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상대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돌봐줄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곳도 없이 고통 속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빚을 숨겼거나 경제적으로 기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방심이 나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재산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라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얽힌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 하나만 챙기기도 어려운 나이에 타인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남은 여생이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터지는 변수들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배우자의 자녀가 반목하며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을 내 삶에 끌어들이며 나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달콤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노년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이 결국은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다면 노년의 재혼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은 여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내 삶을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순간 그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노년을 보내며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생활 패턴을 맞추느라 내 취미와 습관을 포기해야 하고 작은 결정조차도 혼자 내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여행조차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 또 밖에 나가냐? 늙어서 그런 걸 왜 하냐? 라는 잔소리가 시작되면 점점 내 삶이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노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자녀들이 슬금슬금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끌려다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에 참석해야 하며 심지어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이제부터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상대방의 병수발까지 들게 된다면 여생은 오롯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돌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간병의 삶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반대로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까요? 일부는 그렇겠지만 상당수는 부담을 느끼고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안정된 노년은커녕 더 큰 불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왜 나를 두고 가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관심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계획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남은 여생은 또다시 남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재혼하면 내 여생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애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고 사랑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사랑이 식으면 다투고 갈등이 생겼는데 노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달콤한 연애 감정은 빠르게 사라지고 남은 것은 후회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렙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감정이 급속도로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도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불을 어떻게 개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TV를 볼 때 채널을 누가 잡을지 같은 사소한 문제들조차 큰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함께 살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년의 연애 감정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향한 열정과 기대가 크기에 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신체적 변화, 건강 문제, 성격 차이 등이 감정을 빠르게 식게 만듭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이해심 많고 다정해 보였는데 막상 함께 살다 보면 본성이 드러나고 점점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 형성된 성격은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거나 거칠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할 때는 애틋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심하고 차갑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노년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얽혀 있어서 쉽게 갈라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참고 살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노년에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닌 건강과 안정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건강과 안정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랑보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고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한다면 남은 인생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겼던 것이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중요한 요소들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상대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터진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간병인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돌보느라 병원과 집을 오가고 내 건강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보다 훨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면 결국 나는 평생 병수발을 들며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끝없는 희생과 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할지 몰라도 막상 현실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나를 피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외면당하고 더욱 고독한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건강과 안정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남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재혼 후에는 하나둘씩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갈등과 후회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며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평온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선택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고 내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다시 혼란 속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